확률과 통계 페이지 106, 7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한번 봅시다. 자,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을 H, 뒷면을 T라고 하고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게요. 이 시행에서 표본 공간 S는 전체 집합이죠. HH, 앞 나올 수 있고요. 뒤 나올 수 있고, 앞 나올 수 있고, 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X는 0, 1, 2 중에서 하나의 값을 갖는 변수겠죠. 자, HH가 2라는 사실은 뭐냐면요. 두 번을 던졌는데 앞면이 두 번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HT는 무슨 뜻이냐? 두 번을 던졌는데 앞면이 한 번 나왔다. 그래서 1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TH는 두 번을 던졌는데 앞면이 한 번 나왔다. 그래서 1로 간 거고 TT는 두 번을 던졌는데 앞면이 0번 나왔다. 그래서 0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전체 4개 중에 1개가 앞이니까 확률로 따지면 4분의 1이고요. 자, TT 두 번 다 뒷면이 나오는 것도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 경우도 확률로 따지면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앞 하나 뒤 하나 나오는 확률은 HT, TH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4분의 2 그래서 2분의 1 확률로 앞 하나 뒤 하나 이렇게 앞이 하나만 나오는 경우의 수가 생길 거예요. 자, 확률 분포와 질량 함수를 한번 볼게요. 자, 이산 확률 변수. 여기서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게 뭐냐면요. 뚝뚝 떨어져 있는 값을 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값이 정해져 있는 거. 주사위를 던진다던가 뭐 동전을 던진다던가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이산 확률 변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나오지만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것도 나와요. 그런 거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은 값.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마을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같은 건 뚝뚝 떨어지지 않죠. 7시 15분에 와서 내가 15분을 기다렸을 수도 있고 3분만 기다렸다 탄 사람도 있을 거고 가자마자 뭐 5초 만에 헐레벌떡 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정해져 있는 값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5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11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연속적인 값으로 확률 값이 이렇게 변수가 나타나는 것을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고 이산 확률 변수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1개, 2개, 3개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값들을 취하는 확률을 이산 확률 변수에 의한 확률 분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P1, P2가 뭐냐면요. 확률이에요. 이거 자체가. X1이 나올 확률 P1, X2가 나올 확률 P2. 이거 확률이에요. P는 전부 다다. 그죠? 그래서 X3가 나올 확률 P3. 그래서 이 확률들을 모두 더하면 확률의 총합은 항상 1이겠죠. 그리고 이것을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X값, Y값에 의해서 이렇게 Y값이 아니라 X값, P값에 의해서 확률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P. X에 따라서 나타내지는 이 P값을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X값에 따라서 뭐 P1, P2, P3 이런 값들이 정해집니다. 자,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거. 뭐 앞면이 두 번 나올 확률 4분의 1, 뒷면이 두 번 나올 확률 2분의 1, 앞면이 한 번, 뒷면이 한 번 나올 확률 2분의 1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그죠? 요런 2분의 1이다, 4분의 1이다 라온 이런 확률들을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만약에 절대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면 그것은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일어날 확률이라면 1이 되겠죠.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는 0부터 1 사이에 있다라는 성질을 가지고요. 시그마는 뭐예요? 확률의 합이겠죠. 확률이 P1, P2, P3 쭉쭉쭉 해가지고 Pn까지 다 더한 것. 이 확률의 총합, 시그마는 합이잖아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총합은 항상 1이다. 이것도 중요하다고 써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확률의 총합 그리고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로 나타낸 이 합 요거는 같은 표현이에요. 확률의 총합
이거는 두 개는 같은 표현이고 둘 다 1이다 라는 얘기. 확률의 총합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 x i번째 항부터 j2번째 항까지 몇 번째 항인지 모르지만 뭐 두 번째 항부터 뭐 네 번째 항까지의 총합. 이렇게 그러면 시그마 뭐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여기 시그마에는요. 아래 끝 시작 몇 번째 항부터 시작 몇 번째 항까지 끝 시작하고 끝을 결정을 해주죠. 그래서 여기도 뭐 i번째 항부터 j2번째 항까지 라고 한다면 얘도 시작을 그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k를 아니면 뭐 k를 i번째 항부터 j2번째 항까지 더하라 이런 의미겠죠. i번째 항부터 j2번째까지의 확률 이라면 각각의 확률을 더해줄 거잖아요. 얘는 이산 확률 변수라서 뚝뚝 끊어진 값 P, I, P, J, 뭐 P3, P4 뭐 이런 값들을 다 각각 더해줄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 더하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 확률을 이용해서 확률의 합으로 시그마를 표현해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 확률의 총합은 1이다. 여기에 포인트는 다른 거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확률의 총합이 1이다. 라는 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26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 2, 3, 4, 5 이렇게 뚝뚝 떨어진 값을 취하는 이산 확률 변수. 이산 가족처럼 뚝뚝뚝뚝 값이 연속해서 이어지지 않고 뚝뚝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뚝뚝 떨어져 있는 값 1, 2, 3, 4, 5를 취하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대요. 그럼 뭘 알 수 있느냐? 이 확률의 총합이 얼마다? 확률의 총합은 여기 합은 항상 얼마다? 1이다. 요거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그 단어를 가지고 문제를 풀기로 했죠. 확률의 총합은 1이다. 그럼 2분의 a 더하기 10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10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이 1입니다. 그러면 a 두 개 더하면 2분의 1a, 2분의 2a, 2분의 3a가 10분의 2, 3, 4, 10분의 4 1에서 10분의 4 빼면 10분의 6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a가 얼마예요? 5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a가 5분의 2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요거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잘못 쓰고 해석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자 여기를 제대로 이렇게 쓰고 해석을 해볼게요. 무슨 뜻이냐? 확률 변수 2부터 4까지 확률의 총합을 구하여라. 이거 똑같은 얘기죠. 2일 때는 뭐예요? 10분의 1이고 3일 때는 a라면서요. a가 5분의 2고 그 다음에 4일 때는 뭐예요? 10분의 1. 이것들의 총합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죠. 그럼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4번 볼게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 확률을 어떻게 구했느냐? 요 주어진 식에다가 뭐 x 대신에 1, 2, 3을 넣어서 실제로 확률 값들을 다 정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거를 함수처럼 표현해 놓은 것이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그죠? 함수처럼 표현한 거예요. x값 대신에 1, x값 대신에 2, x 대신에 3 이렇게 표현하면 그 확률이 그냥 바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뭘 갖다 풀어야 되겠어요? 확률의 총합은 1이겠죠. 그래서 x가 1일 때의 확률 얼마입니까? 1k. x가 2일 때의 확률 2의 제곱하고 k니까 4k. x가 3일 때의 확률 9k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얼마예요? 14k가 될 거고 확률의 총합이니까 1이 되겠네요. 그럼 k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아, k는 14분의 1이에요 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확률의 총합은 1이다. 그리고 확률 질량 함수를 어떻게 읽는 것이다. 얘도 함수처럼 x 대신에 그 주어진 값들을 대입해서 확률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266번 볼게요. 귤 4개, 배 6개가 들어있는 상자. 아주 예쁘게 내가 그림을 그려놨죠. 나 그림 되게 못 그리는 사람인데요. 그냥 한번 그려봤어요. 예쁘게. 자, 임의로 3개를 꺼낼 때 나오는 귤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임의로 3개를 꺼낸다고 했잖아요. 그럼 3개를 꺼내는 방법이 있겠죠. 귤은 빵개 꺼내고 배를 3개 꺼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귤 하나, 배 2개 꺼낼 수도 있고 귤 2개, 배 하나 꺼낼 수도 있고 그
그다음에 귤 3개, 배 0개 꺼낼 수도 있죠. 그죠? 이 4가지 경우 수밖에 없겠죠. 과일 3개를 고른다라고 한다면 0, 3, 1, 2, 2, 1, 3, 0 이렇게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귤 0개, 배 3개를 꺼낼 확률. 그럼 전체분의 그것을 통해서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죠. 전체는 뭐예요? 10개 중에 3개를 고른다가 전체겠죠. 조합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10C 3분의 그 다음에 귤 4개 중에 빵개를 고르고 4C 0 곱하기 그 다음에 배 6개 중에 3개를 고른다. 6C 3. 그럼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1이고 3이 1, 3이 1. 이렇게 없어지고 그죠? 약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4, 1은 4, 4, 2, 8 3, 2, 6, 3, 3은 9 그 다음에 5, 1은 5, 5, 20 이 또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2, 3은 6분의 1 그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그러면 귤 하나, 배 2개를 고르는 확률은 뭐가 되겠습니까? 얘를 계산을 하면 귤 하나, 배 2개를 고르는 확률 이 조합 그대로 계산을 하시면 2분의 1 나옵니다. 내가 하나 계산해 준 방법으로 똑같이 계산하시면 돼요. 귤 2개, 배 하나를 고르는 확률 계산하면 얘는 10분의 3 나옵니다. 귤 3개, 배 0개를 고른다. 계산하면 얘는 3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써봅시다. 얘를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확률 변수 x는 0, 1, 2, 3 뭐가 0이에요? 얘는 귤의 개수 그죠? 귤의 개수를 확률 변수로 뒀죠. 귤의 개수가 0개일 때는 그때 확률은 6분의 1 1개일 때는 귤의 개수가 1개일 때는 2분의 1 귤의 개수가 2개일 때는 10분의 3 귤의 개수가 3개일 때는 30분의 1 그래서 실제로 통분해서 다 더해보면 얘는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확률 변수 x가 2 이상인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잖아요. 귤의 개수로 확률 변수 x로 뒀으니까요. 귤이 2개 이상 뽑히는 경우 그러니까 귤이 2개, 귤이 3개 이것만 더하면 되겠죠. 귤이 2개인 거와 3개인 거 이 확률만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3 더하기 30분의 1 계산하면 30분의 10 되니까 확률은 3분의 1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귤이 2개 이상인 확률 2개일 때 3개일 때 이렇게 2가지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뚝뚝 떨어진 값 이산 확률의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확률 분포표를 보는 또 하나의 관점은 중학교 때 배웠던 도수 분포표를 일반화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자, 여기 50점 맞은 애가 2명 50 곱하기 2 80점 맞은 애가 5명 80 곱하기 5 그 다음에 90점 맞은 애가 3명 90 곱하기 3 한 다음에 합계 10으로 나눠줄 거예요. 그죠? 전체 학생으로 전체로 나눠줄 거예요. 그런데 확률 분포는 이미 전체분의 그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만 하면 전체 값이 어차피 1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10분의 2, 10분의 5, 10분의 3 하고 이미 해놨잖아요. 이렇게 10분의 10으로 나누는 행동들을 이미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전체 수로 나누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한다면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쭉쭉 곱해가지고 그냥 더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50 곱하기 10분의 2 더하기 80 곱하기 10분의 5 더하기 90 곱하기 10분의 3 위아래 쭉쭉쭉쭉 곱해가지고 그 값을 모두 더하면 바로 전체로 나누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바로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다? 어차피 전체분의 그것 전체 합계로 나눠 두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눠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을 구한다. 무슨 뜻이에요? 쭉 위아래 이렇게 딱 곱한 다음에 걔네들을 전부 다 더하시기만 하면 그냥 평균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대값 영어로 expectation이라고 하는 기대값 자를 따와서 앞에 E의 X 이렇게 돼 있다면 얘는 평균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시그마 1부터 n번째 항까지 위에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해서 더해줘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분산이 뭐냐?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고 표준 편차가 뭐냐? 루트 분산이다. 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배웠던 분산하고 표준 편차에 관한 이야기를 살짝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분산은 베리언스, 분산을 뜻하는 영어 단어 베리언스의 앞자 V를 따와서 V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얘 U자 뒤집어진 것 같이 이렇게 쓰는 요거는요. 시그마예요. 예,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거에 S자 맨 앞에 시그마 시그마 소문자 이 시그마의 소문자를 따와서 얘는 이렇게 씁니다. 표준 편차는 시그마다 라고 시그마의 소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중학교 때 거 잠시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수학 100점, 국어 95점, 영어 90점을 맞은 아이가 있습니다. 내 성적에 좀 가깝네요. 수학 잘하고 영어는 상대적으로 못하는 나. 그죠? 그럼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구합니까? 100이랑 95랑 90점을 더해서 세 과목이니까 3으로 나눠서 평균은 95점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편차가 뭐냐? 원래 점수랑 평균과의 차이를 편차라고 부릅니다. 평균과의 차이를 편차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수학은 100점이니까 수학하고 평균하고의 차이, 원점수와 평균의 차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국어는 평균하고 똑같은 점수니까 원점수하고 평균하고의 차 0이겠죠. 그 다음에 영어는 원점수 내 점수하고 평균하고의 차 플러스 얘가 뒤집어졌죠. 자, 부호가 바뀌었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죠? 이렇게 자, 원래 점수랑 평균하고의 차이를 이렇게 구했어요. 그런데 얘 편차의 평균을 내가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려고 했는데 더하자마자 0이 나왔어요. 근데 편차라는 건 평균하고의 차이이기 때문에 평균하고 전체적인 나의 원래 점수들을 평균하고 차이 하다 보면 얘는 0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헉, 평균을 구할 수가 없죠. 다 합이 0인데 어떻게 0 나누기 3 그러면 평균이 0인가요? 내 점수의 편차의 평균은 0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제곱의 평균을 구합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합니다. 5의 제곱, 예, 5의 제곱도 구하고 0의 제곱도 플러스 5의 제곱도 다 구해서 얘네들을 더하면 50이 나옵니다. 25 더하기 20, 50이 나오고 걔를 평균이니까 세 과목이니까 3으로 나눠줄게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거를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분산 어떻게 표시한다? V로 이렇게. X라는 확률 변수의 분산이다. V, 분산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제곱해서 구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원래 점수의 차이 내가 평균하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나 그게 궁금해서 편차를 구하려고 했던 건데 편차의 합이 0이다 보니까 제곱해서 구했잖아요. 그래서 표준 편차, 실제적인 편차에 가까운 값을 구하려면 다시 제곱한 곳을 원상복귀 시켜주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줍니다. 그래서 루트 3분의 50 이것을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분산이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표준 편차란 루트 분산이다. 라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쓰죠. 6 뒤집어진 것처럼 시그마 x 이것을 표준 편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의 공식이 나옵니다. 아까 분산을 내가 어떻게 구했죠? 원점수와 평균의 차를 제곱해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내가 구했잖아요. 그러면 편차의 제곱 원래 점수에서 평균을 뺀 m이 평균이에요. 원래 점수에서 평균을 뺀 것의 제곱의 평균 그죠? 이렇게 구한 겁니다. 그것이 분산입니다. 그럼 다시 구해볼게요. 얘는 확률 변수 xi부터 그 다음에 pi, xi, pi를 곱하고 뭐예요? 위아래 이렇게 위아래 다 곱해가지고 더하는 게 평균이었는데 얘는 평균에서 원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것의 제곱의 평균을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곱했어요. 원래 점수에서 m을 빼고 제곱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밑에 있는 확률값을 곱해줘서 시그마를 취한 것.
이게 우리가 기대값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었잖아요. 곱하고 이게 그거였잖아. xi에다가 확률 변수에다 확률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각각 다 더한 것. 그것이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제곱의 평균을 지금 구하라고 그래요. 그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곱을 일단 써볼게요. 제곱해서 실자로. xi의 제곱, 앞의 제곱 마이너스 2 앞뒤 플러스 뒤의 제곱에다가 확률을 각각 곱하세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그래서 다 더해준 거 시그마를 취해줍니다. 그래서 시그마는요. 또 분배가 가능해요. 각각. 얘 먼저 PI를 곱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고 또 시그마도 분배할게요. 각각 시그마에서 더하고 빼고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 이렇게 시그마 이렇게 씌워주고 두 번째 시그마 씌울 때 i가 변수니까 이 m은 상수예요. 밖으로 마이너스 2m은 빼줬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얘를 시그마를 분배를 해주는데 m의 제곱은 상수기 때문에 앞으로 뺐습니다. 그럼 얘는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xi, pi를 다 더한 것. 얘 뭐예요? 평균이죠. 평균을 m으로 놓고 우리가 계산했으니까 얘가 m이에요. 결국 여기가 요거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2m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확률의 총합이죠. pi가 확률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확률의 총합은 항상 1이죠. 그러니까 m의 제곱 곱하기 1이니까 이 식은 여기 더하기 m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하고 나면 뭐가 나오느냐? 앞에 얘는 그대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m의 제곱 이것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얘는 제곱이고 평균을 m으로 놓고 계산했으니까 평균의 제곱이고 얘는 뭐예요? 우리가 구한 거 뭡니까? 제곱의 평균. 그죠?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제곱한 거에다가 각각 다 제곱 해놓은 거에다 평균. 이렇게 다 각각 곱해가지고 더한 거잖아요. 이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습니다. 그래서 분산에 또 다른 공식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얘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산의 또 다른 공식 이겁니다. 뭡니까?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제평 빼기 평제를 우리가 뭘로 쓸 수 있다? 분산의 공식으로 쓸 수 있다. 분산은 무엇이다? 제평 빼기 평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제곱의 평균을 안 알려주고 평균 제곱하고 분산을 알려줄 수도 있어요.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평균의 제곱을 구하라 라고 하면서 제곱의 평균하고 분산을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산은 제평 빼기 평제다. 요 공식도 외우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주세요. 자, 268번.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다음과 같을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여라. 평균 어떻게 해요? 위아래 곱하면 되잖아요. 1 곱하기 10분의 1, 2 곱하기 5분의 1, 3 곱하기 10분의 1, 4 곱하기 5분의 2. 이 실제로 계산해서 다 더하면 3이 나옵니다. 그럼 분산은요? 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분산은 제곱의 평균이잖아요. 그죠? 그럼 제곱의 평균에서 분산은 제곱의 평균이잖아요가 아니고 제곱의 평균에서 뭘 뺀다? 평균의 제곱을 뺀다. 제곱의 평균 일단 구해야 하잖아요. 분산은. 제곱의 평균 어떻게 합니까? 1의 제곱에다 10 곱하고 2의 제곱에다 5분의 1 곱하고 3의 제곱에다가 10분의 3 곱하고 4의 제곱에다가 5분의 2를 곱하세요. 우리가 제곱의 평균 구했죠? 이거 곱해서 다 더하면 제곱의 평균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제곱을 해가지고 다 더한 거 제곱에다가 확률 변수에다가 뒤에 확률 곱해가지고 다 더한 것. 여기까지가 제곱의 평균이에요. 제곱의 평균에서 뭘 뺀다? 평균이 3이었잖아요. 평균의 제곱을 빼시면 됩니다. 그럼 분산이에요. 제평 빼기 평제, 제곱의 평균 빼기 그 다음에 평균, 아까 구해놓은 평균의 제곱.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얘를 계산하면 앞에가 10이 나오고 뒤에가 9가 나옵니다. 그래서 분산은 1입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얼마입니까? 당연히 루트 분산이니까 루트 1이니까 1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을 구할 때 실제로 중학교 때처럼 얘를 평균을 구하고 각각 평균하고 원래 숫자하고 차이를 구하고 그것을 또 제곱해가지고 다 더해가지고 전체값으로 나누고 이렇게 구하지 않고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거기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제평 빼기 평제가 분산이다. 이런 얘기를 잘 기억해 두시고 활용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70번.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올 때마다 100원, 뒷면이 나올 때마다 200원의 상금을 받습니다. 이거 200원이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 시행에서 받는 상금의 x를 x1이라고 했을 때 이 확률 변수가 x1이 되겠죠. 돈이 되겠죠. 기대값을 구하여라. 기대값이 뭐예요? 평균. 그죠? 평균을 구하여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기대값의 종류가 확률 변수의 종류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앞 나왔으면 100원 100원 200원을 얻을 수 있고요. 앞 뒤 앞 이렇게 한 개씩만 나왔으면 300원 얻을 수 있고요. 그죠? 한 개씩만 나왔으면 앞면이. 그 다음에 둘 다 뒷면이 나왔으면 400원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금의 액수는요. 200원이거나 300원이거나 400원인 겁니다. 그래서 200원, 300원, 400원으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확률. 전체 2번 던진다면서요. 그러면 2번 던진다. 라고 한다면, 얘가, 앞이 나올 확률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도 앞면이 나오고, and, 두 번째도 앞면이 나오고. 그죠? 이렇게 있겠죠. 앞뒤 확률이 각각 2분의 1씩이니까 첫 번째도 앞면이 나오고, 두 번째도 앞면이 나오고. 그래서 이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앞뒤거나 뒤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이고 똑같이 뒷면이 하나 앞면이 하나 나오는 게 2분의 1이에요. 얘도 뒷면이 하나 앞면이 나오는 거 2분의 1이에요. 얘도 뒷면이 하나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 뒷면 나올 확률 또 2분의 1. 그래서 얘도 4분의 1인데요. 앞, 뒤 한 개씩 나왔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요거 두 개를 합쳐야 되겠죠.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4분의 2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전체 이런 하나, 둘, 셋, 네 가지 수 중에서 앞만 두 개 나오는 거는 4분의 1, 뒤만 두 개 나오는 건 4개 중에 하나, 앞뒤가 나오는 건 4개 중에 두 개. 이렇게 해서 4분의 2, 2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기대값 어떻게 구합니까? 위아래 그냥 곱하면 되죠. 그죠? 위아래 곱합니다. 요렇게 곱해서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00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300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400 곱하기 4분의 1 다 더하면 전체 답은 3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대값, 즉 평균은 300이다. 300원 받을 수 있다. 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272번.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3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냅니다. 그러면 전체, 확률 구하려면 전체분의 그것인데 전체는 공 5개 중에 2개를 꺼낸다. OCE 이렇게 되겠죠. 그때 흰 공의 개수를 x라고 한대요.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를 구하여라 라고 했죠. 그러면 뭐 기대값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고 루트 분산까지 우리가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확률을 구해볼게요. 자, 흰 공이 하나도 안 나온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흰 공은 0개 나오고 검은 공만 2개 뽑는다는 뜻이잖아요. 흰 공 2개 중에 EC 0 그리고 검은 공 3개 중에 2개 3CE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얘를 계산해보면 10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이란 얘기는 흰 거 1개, 검은 거 1개 나온다는 얘기죠. OC 2분의 EC 1 2개 중에 1개 3C 1 그죠? 계산하면 얘는 얼마가 되느냐? 5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흰 공이 2개 나온다. 그러면 확률 변수 2인 경우는 흰 개 2개, 검은 개 0개. 그럼 5C2분의 2C2 곱하기 3C0 얘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10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확률 변수 0, 1, 2. 그러면 0일 때, 흰 개 0일 때는 확률은 10분의 3. 흰색이 하나다? 5분의 3. 흰색이 2개다? 10분의 1. 왜 내가 여기다 x제곱을 넣어놨냐면요. 분산을 구하고 루트 분산을 구해야지만 표준 편차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루트 분산을 구하려면 제평 빼기 평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평, 제곱의 평균이 필요해서 얘도 제곱값도 써놓은 것 뿐이에요. 자, 평균 0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1 곱하기 5분의 3 더하기 2 곱하기 10분의 1 얘 계산하면 모두 다 더하면
5분의 4. 얘가 평균이에요. 그러면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요렇게 곱하면 제곱의 평균이죠. 응? 제평. 자, 제곱의 평균 0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1 곱하기 5분의 3 더하기 4 곱하기 10분의 1. 얘 계산하면 제곱의 평균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나옵니다. 제곱의 평균. 그럼 분사는 뭐예요? 제평 빼기 평제. 제곱의 평균 빼기 평제. 평균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계산하면 25분의 25에서 25분의 16을 빼니까 25분의 9라는 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는 뭐예요? 루트 분산이죠. 루트 분산이니까 밖으로 나오면 뭐다? 5분의 3.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하고자 한 분산은 표준 편차는 5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 변수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요. 만약에 중간고사 시험 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오류가 있어서 모든 학생의 점수를 똑같이 1점씩 다 올려줬어요. 미안해, 너네 다 1점씩 더 줄게 라고 해줬습니다. 그러면 평균과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까요? 평균은 당연히 모든 학생이 1점씩 다 올라갔으니까 평균도 1점이 올라갔을 것은 당연합니다. 모든 학생에게 점수를 1점씩 올려준다면 평균이 1점 올라가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표준 편차는 변화가 없어요. 왜요? 표준 편차는 평균과의 차이잖아요. 내 점수가 1점 올라갔는데요. 덩달아서 평균도 1점 올라갔기 때문에요. 평균과 내 점수와의 차이. 편차는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도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를 A배 한 다음에 B를 더 더해주면요. 평균도 원래 평균에서 그냥 다시 구하지 마시고 원래 평균에다가 A배하고 B 더해주면 됩니다. 평균은 몇 배하고 몇 더해주는 거에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분산은 똑같이 몇 점씩 올라간 거, B점씩 다 올라간 거에는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그리고 제곱의 평균을 냈기 때문에 제평 빼기 평제. 그래서 다 제곱을 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A 값이 제곱이 돼서 원래 분산에다 달라붙으면 됩니다. 그럼 표준 편차는 어떻게 돼요? 제곱 분산한 것을 루트를 씌워주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A가 제곱했을 때 물론 양수겠지만 얘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 루트를 씌우면서 절대값을 취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곱한 값을 원상복귀 시키면 A고 제곱하기 전 숫자에다가 제곱하기 전 값에다가 그냥 원래 표준 편차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평균은 몇을 곱해주고 얼마만큼 몇 배 해주고 몇을 더해준다에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원래 평균에 몇 배 해주시고 B만큼 더해주는 거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분산은 제평 빼기 평제 계속 제곱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A값만 제곱해서 앞에다 곱해주시면 돼요. 원래 분산에다가. 똑같이 점수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B점씩 계속 더해준 거에 대해서는요. 그 분산, 그 평균하고의 차이가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B값에는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자, 혹시 이해가 안 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서 내가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10, 20, 30의 평균이 얼마예요? 20이죠. 어떻게 구합니까? 10 더하기 20 더하기 30에서 3으로 나눠서 평균이 20이에요. 그런데 모두 다 같이 2배를 해줍니다. 점수를 2배. 20, 40, 60을 했어요. 그럼 평균 얼마예요? 40이죠. 이건 어떻게 구해요? 원래 얘의 x의 평균이 20이었는데 얘는 뭐예요? 전부 다 x값에다 20 곱해줬네요. 그럼 얘는 2x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2배는 나중에 해주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평균에다가 그냥 2만 곱해주자. 다시 곱하기 해가지고 더해서 3으로 나눈 행동 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그냥 얘도 실제로 구해봐도 2배고요. 응? 그냥 원래 평균에다가 각 변수가 2배씩 됐으니까 원래 평균에다가 2를 곱해줘도 얘다 곱하기 2를 해도 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2배하고 1을 더 더해줬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얘를 구하기는 구하는데 원래 확률 변수에다가 2배 해주고 1씩 더해줬어요. 얘 평균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평균이 41이거든요. 21, 41, 61 더해서 3으로 나누면 평균이 41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아, 그냥 평균. 우리가 원래 곱하기 2 더하기 1 하기 전에 원래 평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얘한테 2배 한 다음에 1 나중에 더해주면 똑같아. 맞습니다. 얘가 20이었잖아요. 20 곱하기 2. 40에다 1 더해주면 41. 이렇게 나옵니다. 아, 원래 평균만 알고 있으면 2배 한 것의 평균도 2배에서 1 더해준 모든 확률 변수값들의 평균도 그냥 구할 수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그렇게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자, 274번 한번 볼게요.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이 평균하고 분산 알려줬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의 평균하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래요. 그러면 얘 실제로 변수도 알려주지 않았고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표도 주어지지 않았고 그죠? 확률 분포 표도 주어지지 않았고 그럼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냐? 원래 평균 알려줬잖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의 평균도 구할 수 있어. 원래 평균에다가 마이너스 4만큼 곱하고 플러스 10만큼 해줘.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면 돼. 매우 간단한 문제예요. 이런 뜻이죠. 그러면 7을 곱합니다. 7을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 곱하기 7 더하기 10 한다면 마이너스 28에다가 플러스 10 하니까 마이너스 18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하니? 분산은 10씩 더해준 건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제곱, 제평 빼기 평제니까. 아, 제곱해준다고? 그러면 원래 분산에다가 앞에 값만 제곱해주자. 마이너스 4만 제곱해주자. 이런 뜻이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분산 알려줬죠? 얘는 16에다가 원래 분산 2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32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분산은 구했으면 이번에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합니까? 표준 편차는 원래 표준 편차가 얼마입니까? 원래 분산이 2이기 때문에 원래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니까 루트 2예요. 루트 2예요. 그러면 얘는 원래 표준 편차 루트 2를 요 앞에 있는 숫자 a에 해당하는 요 몇 배 해준다의 절대값 마이너스 4의 절대값하고 곱해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럼 얼마예요? 되겠습니까가 아니고 되겠습니다. 얼마예요? 4 곱하기 루트 2니까 4 루트 2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 표가 주어지지 않아도 원래 평균, 원래 분산, 원래 표준 편차를 알고 있다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다 구해낼 수 있습니다. 편차는 얼마만큼 평균하고 떨어져 있는지 그 차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준 것 뿐이고요. 여긴 제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4여도 상관이 없었던 거고요. 자, 276번 봅시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 표가 다음과 같대요. 그러면 4x 플러스 3의 분산을 구해주겠니? 라는 얘기인데 일단 오늘 첫 번째에서 배웠던 거 뭡니까? 확률의 총합은 1이다. 그거부터 해서 a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우리가 풀어야 되겠죠. 2a 더하기 a 더하기 a가 1이다. 그러면 4a가 1이니까 a는 4분의 1이다. 이런 거 나오겠죠. 그러면 곱할게요. a가 4분의 1인 거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2 곱하기 4분의 1. 여기 4분의 1 곱해주면 되겠죠. 2 곱하기 4분의 1이 얼마입니까? 2 곱하기 4분의 1은 여긴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 이거 아니고 여기는 2분의 1. 우리가 a값 구했잖아요. 그럼 얘는 아까 4분의 1이라고 구했고 얘도 4분의 1이라고 구했고 그럼 이제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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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기만 하면 평균 나오겠죠. 자, 그러면 평균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0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4분의 1 평균 얘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분의 2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평 빼기 평제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0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1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에서 평균의 제평 빼기 평제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을 뺄 겁니다. 그럼 제곱의 평균 얼마 나옵니까? 4분의 3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 얼마 나옵니까? 16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 그럼 얘는 16분의 12 빼기 16분의 1이니까 얘는 정답이 16분의 1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4x 플러스 우리가 총 구해야 될 것은 4x 플러스 3의 분산이에요. 원래 분산을 알면 4x 플러스 3의 분산을 구할 수 있다. 그럼 원래 분산이 얼마예요? 얘 어떻게 구해요?
앞에 있는 4의 제곱에다가 원래 분산 이렇게 곱해주면 구할 수 있겠죠. 16 곱하기 16분의 11. 그래서 정답은 11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산은 어떻게 한다? 제평 빼기 평제. 계속 제곱을 하기 때문에 요 앞에 값을 제곱한 거를 원래 분산에다가 곱해줘야 한다라는 거 여러 가지로 지금 쓰이고 있죠. 자, 278번 한번 볼게요. 빨간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총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낼 건데 그 속에 포함된 빨간 공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한대요. 그러면 2개를 꺼낼 때 빨간 공이 0개, 빨간 공이 1개, 빨간 공이 2개 이렇게 확률 변수가 0, 1, 2 이렇게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률 변수 그냥 x가 아니고 5x-10의 분산을 구하시오. 그럼 구하세요. 원래 분산만 알면 앞에다가 5의 제곱 25만 곱해주면 5x-10의 분산 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총 5개 중에서 2개를 뽑을 때 5c2분의 빨간 공 0개 뽑고 3c 0 곱하기 검은 공 2개 뽑고 2개 중에 2개 다 뽑습니다. 자, 빨간 공 1개 뽑는다. 5c2분의 빨간 공 3개 중에 1개 3c1 검은 공 2개 중에 1개 2c1 그 다음에 빨간 공 2개 뽑는 확률 변수는 5c2분의 빨간 공 3개 중에 2개 뽑고 검은 공 2개 중에 안 뽑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답이 얼마냐? 얘는 확률 변수가 0일 때는 10분의 1 얘 계산하면 10분의 6 얘 계산하면 10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계산을 다 해보면 그래서 0일 때 여기다가 10분의 1 쓰시고 그 다음에 10분의 6 쓰시고 10분의 3 씁니다. 평균 구합시다.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의 합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의 합을 실제로 구하면 10분의 12가 나오니까 5분의 6 제곱의 평균 얘 제곱 얘 제곱 얘 제곱해서 위아래 곱하면 되겠죠. 제곱해서 위아래 제곱해서 위아래 제곱해서 위아래 제곱의 평균 빼기 평제 평균의 제곱 제평 빼기 평제 얘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얘가 25분의 9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원래 분산이 25분의 9 나오겠네요. 그러면 5x-10의 분산은 무엇이냐? 어차피 제평, 평제, 제곱할 거니까 얘 제곱만 해서 곱해주고 뭐 위로 똑같이 평균과의 차이가 10씩 똑같이 다 10씩 점수가 떨어지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B값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5의 제곱에다가 원래 분산 25분의 9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5x-10의 분산은 9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x10의 평균을 구하여라. 와, 이게 무슨 얘기죠? x의 10제곱의 평균? 그러면 표에다가 내가 x10 그죠? 확률 변수를 x10이라고 두고 x10의 평균을 구할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확률 변수 x가 1일 때 x10은 10의 한 제곱 이렇게 되겠죠. 10의 x10이 아니라 10의 x는 10의 한 제곱 이렇게 되겠죠. x가 2일 때 당연히 확률 변수 10의 x제곱의 확률 얘는 변수는 10의 2제곱 100 이가 될 거고 x가 3일 때 10의 x제곱의 변수는 10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얘 평균 구하라면서요. 그러면 10의 x제곱의 평균 뭐예요? 방법이 똑같아요. 제곱의 평균 구하듯이 10의 x의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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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더해주시면 됩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10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10의 제곱 100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1000 곱하기 4분의 1 얘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얘는 5 더하기 얘는 25 그 다음에 얘는 25 250 250 이렇게 되겠죠. 그럼 250에다가 270 280 얘는 280 이렇게 나오겠네요. 10의 x제곱의 평균은 280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한 내용이 있었던 거 아니죠. 자, 어렵게 보이지만 x 대신에 변수를 10의 x로 놓아서 1, 2, 3의 값을 구해서 곱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115페이지까지 280
7번 여기까지 꼼꼼하게 문제 풀어주십시오.